해석학2 4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6.5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6.5절은 주로 어떤 거를 배웠냐면 파워 시리즈라고 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몇 급수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살펴보면 우선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티어렘 6.5.1에 어떤 한 점에서 수렴하면 파워 시리즈가 한 점에서 수렴하면 그거보다 작은 x들에 대해서는 절대 수렴한다 라는 게 있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벨 티오렘으로 좀 더 우리가 일반화를 하니까 아벨 티오렘을 소개를 하면 어떤 한 점 R에서 수렴을 하는 거를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얘기는 그러면은 그거보다 작은 x들에 대해서 절대 수렴한다까지는 알고 있고, 절대 수렴한다라는 거는 그냥 어떤 그 급수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안쪽에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수렴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유니폼 컨버전스랑은 조금 다른 얘기죠, 그렇죠? 절대 수렴은 절대 수렴, 균등 수렴 뭔가 비슷한 느낌처럼 보이지만 절대 수렴은 그냥 단순히 절대값만 취한 것 뿐이고, 균등 수렴은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라지엔을 잡을 때 x에 무관하게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균등 수렴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절대 수렴보다는 이제 보이는 게 훨씬 더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아벨 티오렘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어떤 한 점 R에서 편이상이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0보다 큰 곳에서 한 점에서 수렴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유니폼 컨버전스로 0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0까지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한 점에서의 수렴성밖에 없는데, 우리가 또 증명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제가 증명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 점 R에서 수렴한다. 요거는 사실 굉장히 보이기 쉬운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하나 넣어서 이제 넣고 나면 이제 함수가 아니고 그냥 급수니까, 그냥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은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한 점에서의 수렴성만 알고 있으면 0,R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유니폼 컨버전스까지 유니폼 컨버전스 하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왜냐면 얘는 이제 구간이니까. 왜냐면 이때까지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제 보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막 계산을 했었죠. x에 무관하게끔 부등식을 잘 잡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아벨 티오렘은 굉장히 강력하다. 근데 한 가지 당연한 사실은 임의의 함수형 급수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특별히 몇 급수인 경우에만, 몇 급수는 일반적인 fnx 꼴이 아니라 다항식 꼴이니까 굉장히 좋은 성질을 더 가지고 있겠죠. 함수의 형태가 더 특별해졌으니까 더 특별한 성질을 가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게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컴팩트 셋까지도 잘 확장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잘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증명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건 어떤 한 집합에서 전별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컴팩트 셋까지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을 이제 잘 조합을 해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증명을 했고, 저번 시간에 이제 못하고 넘어갔었던 부분은 이 6.5.6 티어렘 6.5.6인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티어렘 6.5.6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기대를 증명을 하고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몇 급수가 나오면은 대부분의 얘기들은 이 정리 하나로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어떤 몇 급수가 마이너스 R, R에서 그냥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미분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몇 급수가 잘 수렴을 하면 미분된 것도 잘 수렴을 한다. 우리가 궁금했었던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몇 급수가 수렴하면 미분된 것도 당연하게 수렴을 하냐라는 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첫 번째는 그렇다. 수렴한다. 두 번째는 이제 어디에서 수렴을 할 거냐. 원래는 마이너스 R, R에서 수렴한다라는 거였는데 뭐 혹시 뭐 구간이 좀 더 줄어들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모든 이제 원래 몇 급수가 가지고 있었던 구간에서 잘 다 된다. 마이너스 R, R까지 잘 된다. 라는 게 이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어디까지 알 수가 있냐?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입장에서는 얘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의 컴팩트 셋 안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보장이 된다. 요거는 이제 뭐 아벨 티오렘이나 아니면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뭐 티오렘 6.5.5에 의해서 이거는 뭐 아벨 티오렘에 의해서 뭐 아니면은 아까 앞에 있었던 거니까 티오렘 6.5.5에 의해 뭐 알고 있음. 이제 어느 점에서 수렴한다는 거 알면은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컴팩트 셋까지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뭐 증명을 하기 전에 리마크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리마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개구간에 대한 얘기니까 만약에 원래 급수가 x는 r에서 수렴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수렴하는 거를 알고 있어도 우리가 미분된 거에 대해서는 그 r에서 수렴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열린 구간에 대한 얘기니까. 열린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양끝점에서는 아직 잘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양끝점에서 모른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반대로 미분된 게 어떤 한 점에서 수렴을 하면은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까지 뭐 잘 된다. 네. 뭐 요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6.5절의 마지막으로 이 티오렘 6.5.6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명을 한번 해보면 연습 문제를 따라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연습 문제를 잘 따라가 보면 되겠죠. 얘는 연습 문제 6.5.5를 따라가래요. 6.5.5가 뭔지 한번 보면 A번에서는 만약에 S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n 곱하기 Sn-1은 바운디드다. 모든 n에 대해서. 이거를 보이래요. 뭐 이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n 곱하기 Sn-1이 0으로 수렴합니다. S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이제 요것도 우리가 해석학 1에서는 이제 증명을 해야 됐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왜냐면 뭐 이게 좀 잘 진짜 0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얘 생각해 보면은 얘 0이죠, 그렇죠? 왜냐면 어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더 빨리 증가를 하니까 그래서 얘는 0으로 갑니다. 0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적당히 이제 큰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이 라지 n보다 커지면 n 곱하기 Sn-1이 뭐 적당히 1보다 작아진다. 여기서 1이라는 숫자는 그냥 제가 뭐 임의로 잡은 거고 뭐 1이든 2든 10이든 뭐 그냥 어떤 숫자보다는 작아지겠죠. 왜냐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1을 통과해서 지나가야겠죠. 그렇죠? 네, 뭐 그런 뜻에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라지 m이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둘 중에 두 숫자보다 큰 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n까지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했었죠. 이거는 뭐
제가 증명을 좀 길게 쓰고 있긴 하지만 수렴하면 유괴다. 뭐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유괴를 만들 때 요 라지 m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잡고 싶어서 이렇게 잡은 건데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n이 n 이상일 때는 1보다 작거나 같고 이 유한계 뭐 유한계에서는 그냥 제일 큰 거 잡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n 곱하기 sn-1은 항상 모든 n에 대해서 이 라지 m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B번이 이제 증명을 이제 완성을 하라는 얘긴데 여기에서는 임의의 x가 여기 안에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t라는 애를 고를 수 있다. 어떤 거를 만족하냐면 절대값 x가 t보다 작고 그러니까 t가 절대값 x와 r 사이에 있는 요 t를 고를 수 있다. 그쵸? 왜냐면 이제 증명의 이제 그림을 살펴보면 x가 이제 마이너스 r에서 r 사이에 있는데 편의상 이제 x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원점이 여기 있고 x가 r보다는 스트릭트하게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요 t를 요 적당히 여기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게 진짜 이렇게 고를 수 있냐라고 뭐 혹시 누가 시비를 건다면 적당 중점 정도로 잡아주면 이제 이런 거 항상 고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절대값 x와 r 사이에 있는 요 t를 우리가 항상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t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또 편의상 절대값 s라고 하는 애를 이제 t라고 놓겠습니다. 그냥 t를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제 음수 양수를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게끔 s를 골라요. 이제 x가 0보다 크면 이제 s가 t인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음수가 되는 이제 부호를 바꿔준 애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가 수렴을 합니다. 그쵸? 절대값 x는 s로 놓으면은 왜냐면 모든 이 마이너스 r과 r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절대값이 r보다 작은 애들은 전부 다 수렴을 하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절대값 s가 r보다 작으니까 x가 마이너스 r과 r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절대값 x가 r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에서도 수렴하니까 우리가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의 sn이 수렴해요. 얘가 수렴을 하니까 이제 잠깐 시간을 조작을 해서 s분의 1 하나 빼내면 0부터 무한대까지 ans 얘도 당연히 수렴하죠. 수렴하는 거에 뭐 상수배만 해준 거니까 그러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의 sn-1제곱 얘도 수렴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우리의 목표는 n 곱하기 an의 xn- 얘가 수렴하는지예요. 얘가 수렴하냐 절대값 x가 r보다 작을 때 수렴하냐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s 하나 우리가 아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a의 xn-1제곱을 어떻게 바꿔서 적을 거냐면 우리가 아는 거는 요 an의 sn-1제곱 아니까 an의 sn-1제곱 곱하기 n도 있어야 되겠고 n 곱하기 s분의 x의 n-1제곱. 근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의 절대값 얘는
항상 요거를 만족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 s보다 항상 작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게끔 골랐으니까, 그렇죠? 하고 x가 이제 t가 요거를 만족을 하니까. 그러면은 방금 한 얘기에 의해서 얘가 절대값 아니 여기 이 지수 밑자리에 들어가 있는 애가 1보다 작으니까 a에 의해 6a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얘가 m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은 다 되죠, 그렇죠? m으로 빼내면 an 곱하기 sn-1제곱이니까 얘가 수렴하죠, 그렇죠? 얘가 수렴하니까 비교 판정법에 의해 쟤도 수렴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6.5절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티어렘 6.5.7에 이제 전부 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증명을 한 거고 이제 그때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었던 게 뭐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증명을 뭐 이제 당연히 이런 내용들 좀 알아야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몇 급수가 잘 주어져 있고 얘가 어떤 구간 A에서 잘 수렴을 한다. 얘가 이런 구간에서 잘 수렴을 한다. 그러면 F가 연속이고 뿐만 아니라 미분 가능도 하다. 왜냐하면 미분을 그냥 우리가 턴 바이 턴 미분을 잘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도함수도 우리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도 해줄 수가 있냐면 F가 한 번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한 번 미분 가능하고 또 이제 그 수렴하는 점들을 어떤 점에서 수렴하냐, 뭐 수렴하는 건 알겠는데 뭐 미분 가는 거 이거 알겠는데 어떤 구간에서 그러냐 하면은 마이너스 r, r에서 무한히 미분 가능하다. 왜냐면 미분을 해서 얻은 애 fx 몇 급수로 잘 주어져 있었는데 미분이 잘 된다. 우리가 아까 증명한 게 그거죠, 그렇죠? 미분이 잘 되고 미분한 애는 이렇게 텀 바이 텀 항별로 미분을 해서 얻은 거다. 얘는 이제 항별 미분, 텀 바이 텀이라고 부르죠. 항별로 미분을 잘 할 수가 있다. 근데 미분된 애를 살펴보니까 얘도 몇 급수죠, 그렇죠? 이것도 몇 급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거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방금 얘기했었던 게 몇 급수 꼭 뭐 이런 형태여야 되냐, 뭐 그렇지 않죠. 그냥 이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여기 앞에 개수랑 뭐 다항식꼴 뭐 이거면 다 되는 거니까 몇 급수 꼴은 다 되니까 그래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급수로 표현된 애는 우리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그쵸? 네. 몇 급수로 표현이 됐다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쓰는 순간 무한번 미분은 그냥 보존이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함수를 무한번 미분 가능한 몇 급수꼴로 나타내는 거는 굉장히 좋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6.6절로 넘어가면 이제 테일러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테일러 시리즈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6.5절에서 했었던 게 뭐였냐면 6.5절에서 했었던 거는 이런 몇 급수꼴로 나타나 있는 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몇 급수꼴로 나타나 있었다. 그러면은 얘가 얘를 이제 함수로서 이해를 하자.
그래서 뭐 이름을 fx라고 이제 붙여 놓으면은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게 얘가 연속이다. 만약에 뭐 수렴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r에서 r이었다. 그럼 얘는 연속이다. 그리고 뭐 미분 가능하다. 사실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게 요 6.5절이었죠. 그래서 태초에 그냥 몇 급수가 주어져 있었고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였고, 그럼 이제 6.6절에서는 요거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게 fx다. 근데 얘를 혹시 몇 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 얘를 몇 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나?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런 꼴로 나타난다. 뭐 몇 급수가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렇게 쓰면 결국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몇 급수로 나타난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 개수들을 찾을 수 있냐라는 거죠. AN이 뭐냐. 우리가 애초에 뭐 갖고 있었던 건 fx밖에 없으니까 이 개수들을 AN을 f에 대한 꼴로, f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나. 나타낼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은 fx 이제 몇 급수로 나타낼 수 있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면은 적어도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한 애여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지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번째 5궤도 함수부터는 미분이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몇 급수로 나타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몇 급수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몇 급수로 나타낼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려면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좋은 함수,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이 가능한 fx에 대해서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몇 가지 좋은 예제들을 알고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 다항식. 다항식은 다 함수라고 쓸까요? 이런 a0, a1x 해서 a의 n제곱, x n제곱 이런 다항식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몇 급수로 잘 나타낼 수 있냐 물어보면 당연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이미 자체가 몇 급수니까. 그리고 뒤부터 an 플러스 1부터는 전부 다 0이다. 얘네들은 전부 다 0으로 주면은 얘 몇 급수로 잘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냐, 이제 이건 너무 이제 자명한 거였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뭐 x 마이너스 300분의 x 세제곱 600분의 x 5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고, 코사인 x도 뭐 비슷하게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의 x제곱도 알고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몇 급수로 나타낼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떤 x에 대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죠. 얘는 여기에서만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x에서 이게 되냐 라는 거는 이제 뭐 방금 얘기했었던 걸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 점점점으로 찍은 거, 이제 요게 결국 무슨 뜻이냐. 얘를 섭 기호로 나타내 보면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 플러스 1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은 sin x가 이러한 몇 급수랑 똑같다라는 건 뭐냐? 이 등호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뭐 이렇게 쓰는데 이 등호의 뜻이 잘 뭘까? 하면 우리가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는 잘 알죠, 그렇죠? 유한항까지 더한 다음에 그 뭐 예를 들어 뭐 유한항을 뭐 라지 n이라고 한다면 라지 n까지 뭐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라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등장을 하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뭐 6.6.1의 뭐 매니플레이팅 시리즈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한 거니까 제가 뭐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테일러 포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것도 미적분학 시간에 얘기를 한 건데 아마 요거는 뭐 증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엄밀하게는 잘 못했겠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데, 얘가 이러한 몇 급수가 어떤 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넌 트리비얼한 인터벌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0은 여기 있고 뭐 적당히 뭐 이런 구간에서 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n은 뭐 0부터 무한대까지 an은 xn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수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가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증명은 이거 보면 뭐 뭘 증명해야 되나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뭐 적당한 이제 어떤 뭐 구간에 대해서 원점을 포함하는 뭐 어떤 이제 구간에 대해서 이제 원점 포함하는 구간에서 얘가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f0는 그냥 0을 대입할 수가 있죠, 그렇죠? 대입하면 a0가 나오고, 근데 얘가 어떤 이런 구간에서 잘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몇 급수의 성질에 의해 파워 시리즈 성질에 의해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걔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어차피 0 대입하면 0이니까 AN의 xn-1제곱, 그리고 여전히 구간은 똑같이 유지가 잘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원점 포함하고 있으니까 대입, 그럼 f0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1 곱하기 a1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얘도 또 몇 급수니까 또 몇 급수 성질에 의해서 f2'x는 뭐 한 번만 더 써보면 이니까 또 뭐 x가 i에 잘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f' 제로죠. 2' 제로는 2 곱하기 1 곱하기에 a 뭐 2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귀납법으로 잘 적용을 해보면 fn제곱의 제로는 n 팩토리알의 an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미 다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얘기 뭐 다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fx가 이미 몇 급수로 잘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뭔진 모르겠는데 fx가 몇 급수로 잘 나타난다라는 거를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개수를 그냥 바로 알 수 있다. 알고 있으면은 개수를 이렇게 팩토리얼분의 f의 n개도 함수에 0 대입한 거, 요걸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급수로 나타나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얘기를 해줬다. 그럼 이제 그 사실로부터 몇 급수로 이미 잘 나타났으니까 그럼 그 개수가 뭐냐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리마크는 어떤 이런 시리즈가 그냥 주어져 있어요.
그냥 누가 갑자기 이제 이런 몇 급수가 이제 궁금해서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 sin x 아니냐? 우리가 이미 sin x가 몇 급수로 나타난다면 이런 식으로 써진다라는 거 아는데 얘가 진짜 sin x가 맞냐? 뭐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sin x를 우리가 몇 급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알겠는데 그냥 몇 급수를 이렇게 써놓고 얘가 sin x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sin x가 몇 급수로 나타난다면 이런 꼴인 건 알겠어요. 근데 반대로 저거 갖고 이런 몇 급수 갖고 오고 얘가 sin x냐라고 물어보면은 아직 아닐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sin x가 몇 급수로 이런 꼴로 나타나는데 얘가 사실은 뭐 어떤 다른 이상한 함수의 또 몇 급수 꼴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할 수가 없죠. 사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 전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몇 급수가 사실은 sin x 말고 어떤 이상한 함수의 뭐 적절히 잘 뭐 조작한 뭐 그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죠. 왜냐면 얘가 모든 실수에서 이런 게 다 잘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얘는 이제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떠나서라도 얘가 어디 이상한 데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 질문이 뭐냐면 이 몇 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게 무슨 함수냐? 몇 급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게 무슨 함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런 함수가 되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결국 그 얘기는 뭐 약간 우리가 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몇 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진짜로 sin x냐 하고 이제 물어본다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이러한 몇 급수가 얘로 수렴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가 이 n번째 라지 n번째 한까지의 부분합을 생각을 해주면 이 부분합의 극한이 fx로 가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기도 쓴 거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0부터 무한대까지 n은 x n제곱 이렇게 써서 뭔가 극한에 좀 느낌이 좀 덜하죠. 왜냐면 우리가 뭔가 어디론가 간다, 뭐 라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앞에 이렇게 리미트를 써주면 좀 더 잘 와닿죠. 아 뭔가 진짜 극한을 취하는 느낌이구나. 근데 이제 몇 급수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그러한 느낌이 좀 덜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이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얘도 잘 느낌을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가 진짜로 fx가 되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 수렴하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수열이 수렴하냐? 특히 이제 근데 여기서는 그 수열이 부분항의 합으로 이제 정의가 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려면 우리가 이 라그랑주의 그 나머지 정리, 리메인더 티어렘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뭐 요것만 알면은 이제 다 끝납니다. 뭐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뭐 증명이랄 게 뭐 더 없는 건데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fx라는 이제 타겟으로 하는 애는 우리가 정해놓고, 왜냐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 증명할 때도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는 그 값 자체는 0이라는 값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더 여기서 관심을 쓰는 부분은 엄밀하게 증명을 하는 것뿐이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몇 급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걔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이 sin x,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sin x인데 sin x로 갈 거라는 거를 의심하진 않아요. 그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 fx와 이 snx n번째 한까지의 부분합의 차이 요거를 우리가 enx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이를 쓴 이유는 에러에서 따왔을 거예요. 오차
에러에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SN fx 빼기 SN으로 정의한 요 EN이 0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ENX가 0으로 간다. 적당한 x에 대해서. 요거를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것만 증명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증명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몇 급수가 어디론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바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그랑주 리메인더 시어렘으로 우리가 방금 그 내용들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라그랑주 리메인더 시어렘이 얘기를 하는 거는 f는 뭐 적당히 뭐 n 플러스 1번 미분 가능하다. 사실은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an을 뭐 이렇게 정의를 해요. f가 미분 가능하니까, 많이 미분 가능하니까 an을 이렇게 잘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 sn은 이제 n번째 한까지의 부분합 이렇게 쓰고, 그랬을 때 x가 0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점 c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떤 c냐면 절대값 x보다 작은 애인데 enx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enx가 어떤 꼴인지 몰랐어요. 그냥 fx에서 snx 뺀 거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라그랑주 리메인더 시어렘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건 enx의 꼴을 정했어요. 이 함수 enx의 형태를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점 C 하나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n 팩토리얼 때문에 얘는 0으로 잘 갑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주 리메인더 시어렘만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은 끝나는데, 뭐 증명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라그랑주 리메인더 시어렘을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일반화된 코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증명은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 그래서 이거를 뭐 저는 이제 코시 민밸류 시어렘이라고 불렀죠. 평균값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함수 두 개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 전에 몇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enx랑 이 얘네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0을 대입하면은 다 0이 됩니다. 그렇죠? 얘를 n이 0부터 라지 n까지는 대입하면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fx는 이 예거의 극한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애니까 n번째 한까지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enx와 어떤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쓸 거냐면 xn 플러스에 대해서 구간은 0부터 x 사이에. 그래서 평균값 정리, 코시 평균값 정리를 한번 써보면, 그러면은 어떤 x1이 존재한다. x1이 0과 x 사이에 존재한다. 어떤 거냐면 xn 플러스 1 빼기 0이니까 0 n 플러스 1 enx 빼기 en 제로는 이제 분자분모 각각 미분한 거. n 플러스 1의 x1의 n제곱 en의 x의 1, 이런 x1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얘네 대해서 해보면, 그럼 이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로 en 프라임 x와 뭐에 대해서 할지 이제 좀 보이죠. 저 여기 우변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할 건데, n 플러스 1 곱하기 x의 n제곱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쓸 건데, 어디에서 쓸 거냐면 0부터 이제는 x1까지. 그럼 이제 이름을 뭐 x2로 바꿔서 x2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이
여기 0과 x1 사이에. 근데 어떤 애냐면 n 플러스 1에 x1의 n제곱 마이너스 여전히 대입하면 0이죠. 분의 2n 프라임의 x1 빼기 프라임에다가는 뭐 0 대입하면 다 0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0이죠. 얘는 한 번 더 미분한 거. n 곱하기 n 플러스 1, 네, 이렇게 그냥 써주는 게 낫겠네요. x2의 n-1 분의 2n의 2 프라임 x2.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지금 뭐가 됐죠? 이제 얘네 둘을 결합을 해보면 얘네들이 똑같죠, 그렇죠? 이거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는 xn 플러스 1분의 2nx랑 뭐랑 똑같아졌냐면 아까 저기 전체 하나 써보면 n분의 2n 프라임 x1 방금 한 거에 의하면은 한 번 더 미분하네. 이렇게 얘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귀납적으로 계속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귀납적으로 계속 해주면 는 하고 점점점 찍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미분을 할 거냐면 얘가 2n이 n 플러스 1번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n 플러스 1번 미분한 거에 x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존재한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제 x쪽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xn 플러스 1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2n 플러스 1이 뭐였지 하고 보니까 여기다가 xn 플러스 1을 넣었다는 거는 2의 n 플러스 1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런 거에다가 대입을 한 거죠, 그렇죠? sn의 n 플러스 1번째 xn 플러스 1. 근데 얘는 n차식이었죠, 그렇죠? n차식이니까 n 플러스 1번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만 남습니다. 그리고 특히 sn은 우리가 상수항이 a0인 걸로 뒀으니까 그래서 얘는 없어져서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해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얘를 얘라고 나타냈는데 분자가 얘니까 잘 정리를 해주면 2nx는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2n 플러스 1번 미분한 거에다가 xn 플러스 1을 넣은 거는 저거 f니까 xn 플러스 1에 xn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요 xn 플러스 1을 그냥 적당히 c라고 써주면 쟤는 n 플러스 1번 미분한 거에 뭐 어떤 값을 넣은 거에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내 놓고 나면 그러면은 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는데 결국 나머지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얘가 나머지 정리가 요 라그랑주의 나머지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fx는 snx 플러스 2nx인데 얘는 snx 더하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적당한 어떤 f의 n 플러스 1번 미분한 거에 숫자 대입한 거 더하기 n 플러스 1번째 제곱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좋은 점은 이제 적당한 x 하나 고르고 나면 이제 좀 밑에다가 다시 적는 게 낫겠네요. 뭐 이렇게 하면 증명은 끝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fx를 적당한 snx 더하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번 미분한 거에 x에
n 플러스 1로 나타난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적당한 x 하나 골라놓고 보면 어차피 얘도 상수여서 fx가 snx로 수렴합니다. 여기서 이제 혹시 이런 거 계산이 잘 여기 fn 플러스 1번 미분한 거 얘는 진짜 상수긴 한데 이 부분 뭐 이런 이 극한인 거죠. n 팩토리얼 분의 이제 고정된 숫자 a에 대해서 얘가 0이냐, 이거 지금 딱 봤는데 잘 안 떠오르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그냥 얘를 뭐 bn이라고 놓으면 bn 분의 bn 플러스 1 같은 거 계산을 해보면 n 플러스 1 팩분의 bn 플러스 1 an 제곱에 n 팩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a죠. 얘 0으로 가죠. 그러니까 bn 플러스 1 나누기 bn은 0으로 가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면 bn 플러스 1이 2분의 1 bn보다 작아져요. 그러면은 0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뒷부분은 잘 0으로 가니까 진짜로 라지엔을 무한대로 보내면 snx가 fx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처음에 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정말로 몇 급수가 어디론가 수렴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난다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무한번 미분 가능한 애랑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는 애가 사실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거에 대한 발레가 제입니다. gx는 여러분들 뭐 계산 이거는 뭐 미적분학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gx는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g에 대해서 제 n개도 함수 다 0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로 테일러 시리즈를 만들면은 모든 개수들이 다 0이 되니까 얘는 0으로 가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죠. gx는 절대로 0인 뭐 상수함수가 아니죠. 되게 뭐 잘 어쨌든 이런 꼴을 갖고 있는 함수죠. 그래서 이러한 발레가 있으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난다라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6.6절에 대한 내용이었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 6.7절에 나와 있는 요 바이어스트라우스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렘 요거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요거까지 해서 6장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